자, 지금부터 여러분 테마 14번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부터 역시 등록면허세 얼마예요? 세액을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항상 모든 조세의 세액은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하라고요? 세율을 곱하라고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조금 아직 익숙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 나중에 끝나면 여러분 이거 다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과세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산출액에다 과세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관악산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과세산이죠. 그러면 이때 우리 지금 요거 과세표준 들어갑시다. 이때 여러분 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과세표준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 과세표준 여러분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행위세이기 때문에 행위 시점을 과세 시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었던 것처럼 등록면허세 과표는 뭐로 하냐? 바로 등록 당시의 가액을 합니다. 등록 당시의 가액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등록, 그럼 우리 여기 등록은 뭐를 말한다 여러분? 등기를 말한다 그랬죠 여러분? 부동산 이때는. 그러니까 결론은 부동산 등기를 할 당시에 그 물건의 가액을 과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요 등록 당시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입니다. 이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여러분 뭐와 똑같냐? 취득세와 똑같아요. 그래서 취득세와 똑같이 뭐와 원칙과 예외와 뭐로 특례로 나눠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취득세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특례와 예외와 원칙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아직 잘 안 나죠. 근데 이제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원칙과 예외와 특례 세 가지를 구분할 때 뭐부터 적용하는 거랬죠 여러분? 특례 그랬죠 여러분. 왜? 여기는 특등이니까 특등. 예.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일반법과 특별법에 충돌되면 뭐가 우선되는 거죠? 특별법 우선 원칙 배우셨죠. 그래서 원칙보다 특례가 적용되면 특례가 우선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 봤던 것처럼 국지외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때 과표는 뭘로 한다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한다 그랬죠 여러분. 자, 이걸 그대로 등록면허세로 끌고 오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 등기 등록할 당시 바로 요 특례 취득세 과세표준 뭘로 한 경우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는 거고. 자, 그럼 우리 요거 어떻게 배우셨죠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 기억나십니까? 여기다 하나 더 들어온다 그랬죠. 뭐였죠 여러분?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부동산 거래 신고가 거래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뭘 받았다 여러분? 검증을 받다. 그러면 여기 국지외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가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뭐를 말한다?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과세표는 뭘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실상 취득가 그대로 얼른 끌고 오라는 얘기 여러분. 등록 면허세를 그대로 끌고 오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러한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면 원칙 뭘로 가는 거죠 여러분? 신고한 가액으로 가는 거죠. 신고한 가액으로 간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 뭐죠 여러분? 무신고 또는 신고는 했는데 어떻게 했다?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그래서 특히 이 과소신고, 즉 납세문자가 뭐한 가격이 신고한 가격이 과세 관점에서 정해놓은 뭐보다 시가표보다 적다. 신고한 가액이 과세 관점에서 정한 가액인 시가표보다 어떻게 하면 적다. 이게 무슨 신고? 과소신고. 얘는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했다. 무슨 신고? 무신고죠. 이럴 때는 과세 표준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시가표준액이 과표가 됩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시가표준액이라는 개념 꼭 좀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뭐를 과세할 때? 지방세를 과세할 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에 뜨는 시가표준액의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과세 가액이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서 이거는 납세 의무자가 정한 가격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과세 물권별로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그랬죠.
이때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여러분? 시가편액이다. 그래서 결국은 시가편액은 뭐를 과세할 때? 지방세를 과세할 때 누가?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뭐 한가에? 평가한 가액을 바로 시가편액이 남죠. 한마디로 시가편액은 누가 정해놓은 가격이다 여러분? 과세권자가 평가한 가격이다고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평가한 가격이 납세 문제가 신고한 가격보다 요게 신고한 가격이 과세권자가 정해놓은 시가편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그때는 요 신고한 가격을 인정하고 안 하고 과표가 뭐가 된다 여러분? 시가편액이 과표가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뭐한 가격은 신고한 가격은 과세권자가 액면 그대로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나는 못 믿어. 그래서 요 신고한 가액은 항상 뭐와 비교 대상이 된다 여러분? 시가편액과 비교 대상이 돼서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이 바로 항상 과표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상 취득 가격은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그러면 이때 요 사실상 취득가격 시가편액과 비교를 한다 안 한다? 예, 비교를 안 합니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 요게 우리가 이미 어디서 봤던 거죠, 여러분? 취득세에서 바로 과표할 때 우리가 정의했던 거죠. 그거를 그대로 얼른 끌고 오라는 얘기 여러분. 등록 면허세를 끌고 오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특례를 적용할 때 요 사실상 취득 가격 이외에도 취득 가격도 여러분 하나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요거는 취득세에서인데 법인이 아닌 자 누가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건물을 건축한다. 그러면 직접 못 짓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와 건설업자와 무슨 계약을 맺고 도급 계약을 맺고 야 내 토지 위에 건물 좀 신축해다오 그러는 거죠. 그러면 거래 상대방이 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법인. 자, 이때 이 법인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 가격의 몇 프로를 90%를 넘는 가격, 넘는 건 여러분 초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건설 법인과 거래하면서 100%는 아니지만 90%를 초과하여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과세 표준을 법인 장부로 입증된 금액, 증명된 금액은 물론이고 여기에다가 법인 장부로 확인은 되지는 않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를 받았거나 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급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것도 바로 취득 가격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법인 장부 가액에다가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은 금액을 더하라 그겠죠. 또 여러분 우리 토지나 건물이라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은 그 매입필증을 뜯고 등기소 가셔서 등기 신청할 때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돼. 그러면 매입필증 제출하고 이전 등기라면 이제 국민주택채권은 취득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 만기 시점까지 갖고 있지 않고 중도 매각합니다. 그러면 중도 매각을 하면은 당연히 만기 시점까지 남은 기간에 이자 비용을 회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국민주택채권 중도 매각 차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때 중도 매각 차손도 취득 가격의 범위를 결정할 때 어떡하라? 포함시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 장부 등에 의하여 90%를 초과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이 될 때는 이때는 입증된 법인 장부로 증명된 금액은 물론이지만 바로 소득세법상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로 발급받은 금액이라든지 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따른 중도 매각 차손도 바로 이 과세 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취득세인데 요 취득세에서 나온 내용이 그대로 온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로도 그대로 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일반적인 취득세 과세 표준할 때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기타가 나와요 여러분. 시험. 기타에서 여러분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묶으시고요. 여기다 별표 3개 빡빡빡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는 시험에는 이게 나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기타 보시면 등기나 등록할 당시에 취득 후
등기나 그 이후 등기 등록할 당시에 뭐 자산 재평가법상 자산 재평가를 하거나 또는 여러분 우리 부동산 특히 건물 같은 경우는 영원히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건물이 정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 연수에 걸쳐서 뭐라냐 감가상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을 어떻게 되면 그 가액이 어떻게 되면 달라진 경우에는 가액이 어떻게 됐다? 달라진 경우 이럴 때는 여러분 법인 장부 등에 의해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때는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가액 여러분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여러분 변경된 가액 나왔죠. 여기다 시뻘겋게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별표 3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가지서 뭐라 했다 여러분 등록을 다시 한답니다. 근데 이 등기 등록할 당시에 자산 재평가법상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어떻게 하면 달라진 경우는 그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취득 당시 법인 장부 가격 이런 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장부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가액을 과표를 한다 여러분? 변경된 가액을 과표를 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가액이요? 변경된 가액을 과표를 한다. 그래서 이걸 출제에 살짝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한다 또는 법인 장부 가격을 한다. 그럼 맞다 틀렸다? 틀렸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가액을 과표합니다. 물론 이때 이 변경된 가액은 뭐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냐?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법인 장부나 결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 어느 당시 등록 당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2번 채권 금액에 의하여 과세표를 정하는 게 밑줄 쫙 칩니다. 채권 금액을 과세표하는 경우 여러분 우리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를 여러분 그냥 적어놓으세요. 적용 합쳐 이렇게 적어놓으시고요. 자 이때는 바로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데 밑줄 채권 금액 즉 일정한 채권 금액이 뭐하면 없으면 그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목적이 된 금액을 바로 과표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채권의 목적이 된 것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채권 최고액이다 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타 1번과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다시 다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를 제외한 각종 변경 말소 등기 때는 여러분 한 건당 한 건 이때 여러분 동그라미 한 건 그리고 적으세요. 이거를 뭐라냐 이렇게 과표가 금액 이외의 물량으로 표현한다. 물량 우리가 뭐로 표현했죠 여러분 한 건 이렇게 과세 표준이 한 건이랑 물량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종량세라고 합니다. 종량세 물량으로 표시가 된 조세다 그래서 종량세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때 항상 세율은 여러분 이렇게 일정한 세율은 일정한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일정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이걸 바로 뭐라냐 종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종가세라고 그러지 않고 요거를 금액으로 표현되는 세율을 뭐라냐 정액세라고 합니다. 정액세. 그래서 이 등록면에서는 종량세와 정액세의 구조도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종가세, 즉 과세 표준의 가액으로 표기가 되는 종가세에 때는 세율이 항상 일정한 비율로 표시되는 정률세가 나오는데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등록면에서도 종가세와 종률세가 나오는데 예외적으로 한 건 각종 변경, 말소, 해지, 분필 등이 때는 건으로 표현되고 건수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 한다 여러분? 종량세라고 종량세 때는 세율이 항상 일정한 금액을 표현한다.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정액세를 한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면에서는 과세 표준이 종가세와 종량세로 이원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율도 정률세와 정액세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등기 등록할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어떻게 되면 달라진 경우 그때는 뭐를 변경된 가액을 과표를 한다는 걸 꼭 기억.